저희 오전에 판다스의 기본적인 두 가지 타입 설명드리고 있고요. 판다스의 가장 기본적인 타입은 일단 1차원 모양의 데이터 타입은 시리즈.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저장하는 게 시리즈다. 이렇게. 시리즈는 배열하고 비슷한 형태죠. 배열과 비슷한 그런 타입이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numPy의 ND 어레이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확장해서 ND 어레이를 확장해서 만들어진 그런 클래스가 판다스의 시리즈예요. 판다스 여기에서 우리가 시리즈에서 그 배열이 없는 속성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ILOC하고 LOC 두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 구별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LOC는 그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정수 기반의 0, 1, 2, 3, 4, 마이너스 1, 2, 3, 4라고 하는 그런 정수 기반의 인덱스를 가지고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이 그런 속성이 ILOC이고요. 그다음에 LOC는 그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수 인덱스 이외에 우리가 인덱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인덱스에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레이블 기반의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 LOC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불리한 인덱싱이나 팬시 인덱싱 같은 경우는 그 배열에서 ND 어레이에서 사용했었던 그런 방식들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과 같은 형태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 형태의 이런 자료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가 두 방향으로 인덱스가 있게 돼요. 이렇게 행 방향으로 인덱스가 있을 수가 있고 컬럼 방향으로 인덱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행 번호는 0, 1, 2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증가하는 숫자들이 자동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많고요. 행 인덱스도 우리가 특별하게 따로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가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원 구조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시리즈가 그 레이블을 따로 가질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다스에서도요. 행 번호를 따로 줄 수가 있어요. 행 인덱스를 따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뭐 X, Y, Z 뭐 이런 식으로 그 컬럼 이름들을 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1차원 시리즈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모습이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그 데이터 프레임 출력하실 때 익스프레션으로 그냥 출력을 해버리시면 보기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네,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원하는 컬럼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해보면 뭐 그렇잖아요. SQL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SQL 문장 생각해보면 select 그 다음에 뭐 emp 테이블 해볼까요? 뭐 emp name from emp 뭐 이런 식으로 SQL 문장 쓰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사원 이름을 선택하겠다. 테이블이 이렇게 생겨 있겠죠. 테이블이 뭐 emp no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mp name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서 번호 dpt no 뭐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뭐 사원 번호 1번 이름은 뭐 스컷 부서 번호는 뭐 100번에서 일하고 사원 2번 뭐 킹이라고 하는 직원은 뭐 200번 부서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셀렉트 문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테이블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죠. 테이블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원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팝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어떤 값들이 있나요? 라고 검색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SQL에서는 이런 식으로 select, 컬럼 이름, from, 테이블 이름 이렇게 그 문장으로 썼었다면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귀찮죠. 얘가 많이 귀찮은 점이 있어요. 어떤 게 귀찮으냐 하면 일단 인덱스 연산자를 써야 돼요.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써야 되고 컬럼 이름을 문자열 취급을 해야 돼요. 컬럼 이름이 문자열이어서 이렇게 따옴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 대괄호, 문자열, 그 다음에 컬럼 이름. 그러면 문자열 따옴표도 닫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괄호도 대괄호도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또 한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속성 이름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참조할 때 어떻게 해요? 변수나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 이름 사용하실 때 참조 연산자 점을 사용하잖아요. 참조 연산자 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 사용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동일한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얘가 변수 이름 규칙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 규칙에. 그래서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거나 변수 이름 규칙에 맞더라도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변수 이름이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메서드 이름 같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컬럼 이름인 건지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혹은 변수의 이름인 건지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 이름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으로 없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때서야 이게 컬럼 이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위쪽에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컬럼이 3개가 있었어요. city, year, 팝이라고 하는 3개의 컬럼이 있었는데 팝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은 이런 방식으로 컬럼을 선택하는 거는 가능한데 마치 그 프로퍼티 이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방식은 안 돼요. 이게 속성 이름이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city라고 하는 컬럼 이름은 일반적인 방식도 가능한 이거는 항상 가능한 거예요. 이 방식은 항상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이름처럼 컬럼 이름을 쓰셔도 똑같은 결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했죠. 여기까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2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2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 이거는 fancy 인덱싱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fancy 인덱싱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QL 문장이라고 하면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예를 들어서 city와 팝을 같이 출력하겠다라고 한다면 select, city, 쉼표, pop, from, data frame. 자, 이런 SQL 문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SQL 문장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city라고 하는 컬럼과 팝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겠다. 자, 그럼 이게 SQL 문장이라면 이렇게 썼겠지만 파이썬에서는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고 이 안에다가 다시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city,
그리고 팝 이렇게 하면 city라고 하는 컬럼과 팝이라고 하는 컬럼 두 개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과는 서울 0.89, 서울 0.92, 서울 0.92, 경기 1.1, 경기 1.3, 경기 1.6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사실은 두 개 이상의 컬럼이라고 했지만 한 개의 컬럼만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하실 수는 있으세요. 꼭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컬럼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개 이상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df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팝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근데 비교하실 게 있어요. 얘와 이거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df 팝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요렇게 했을 때의 그 결과가 나오는 것과 요렇게 했을 때의 결과 두 개의 비교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오전에 한 거죠. 맞습니다. 위쪽은 테이블, 아래쪽은 시리즈. 예. 파이썬의 클래스 이름은 테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 사실은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테이블이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을 선택하겠다. 한 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한 개를 선택해도 한 개를 선택해도 되는 거고 두 개를 선택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다중 컬럼 선택인 거예요. 다중 컬럼 선택. 근데 이거는 무조건 컬럼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요거는 결과가 시리즈예요. 시리즈. 두 개의 결과는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거는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열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배열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어레이가 있는데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어레이가 있는데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는 다르다. 이거는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 한 개를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인덱스 0번에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리스트 배열을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동일하게. 네, 그래서 fancy 인덱싱의 결과 항상 fancy 인덱싱의 결과는 이것도 fancy 인덱싱이죠. 리스트를 넘기는 거니까. fancy 인덱싱의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열에서 fancy 인덱싱을 하면 그 결과는 배열이 나오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fancy 인덱싱을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컬럼 한 개로 이루어진 컬럼이 한 개인 데이터 프레임인 거고 요건 순수하게 컬럼을 선택을 한 거죠. 컬럼을 선택을.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컬럼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 컬럼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영어로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행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다가 LOC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뭘 써준다? 레이블 기반 인덱스를 사용해 행 인덱스를 사용해 주시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df, ILOC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ILOC는 정수 기반의 행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시리즈에서 했었던 방법하고 동일해요. 시리즈에서 사용했었던 방법과. 자,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f 그다음 .loc 라고 하시고요. 인덱스 df를 먼저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먼저 출력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컬럼 6개 행 6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0번 .loc 인덱스 0번 어디를 선택하는 걸까요?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해되시죠? 네. 실행해 보시면 자, 요렇게 선택을 해도요. 요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얘는 뭐다? 얘는 시리즈예요. 시티는 서울이고 이어는 2020이고 팝은 0.89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저장하고 있는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을 선택해도 시리즈고요. 로우를 선택을 해도 시리즈인 거예요. 출력되는 모습 보세요.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이쪽이 인덱스, 이쪽이 밸류, 여기가 데이터 타입. 이거는 시리즈 출력 방식하고 동일하죠. 시리즈 출력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가장 마지막 인덱스 볼까요? 가장 마지막 인덱스 df .loc 5번이겠죠. 5번.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loc 5번. city는 경기, 이어는 여기 city죠. city는 경기, 이어는 2022, 팝은 1.25인 그런 시리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자, 데이터 프레임 .loc에서 자, 이거 가장 마지막 5번이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loc라고 했을 때 쓸 수 없죠. 그렇죠? 이건 에러납니다.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려면 무엇을 사용하셔야 된다? ILOC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러면 위쪽하고 똑같은 결과죠. 이거는. 그죠?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덱스는 리스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자, 요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정수 기반의 인덱스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요 시작하는 점에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0, 1, 2, 3, 4, 5, 6이죠. ILOC가 의미하는 거는 인덱스 0번에서 한 칸을 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 0번에서 한 칸을 읽겠다. 그럼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음수 인덱스는 요 마지막 시작 위치가 음수 인덱스 마이너스 1번, 이게 마이너스 2번, 그럼 거꾸로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6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레이블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고, 레이블은 이렇게 그 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 기반의 인덱스는 그 칸에 시작하는 부분에 0, 1, 2, 3, 4 혹은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정수 기반의 인덱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LOC와 ILOC 차이점 똑같죠? 시리즈에서 사용했었던 거랑 똑같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덱싱이고요. LOC와 ILOC를 이용한 인덱싱이고 슬라이싱도 가능하겠죠. 그죠? 네. 이거는 LOC를 사용한 인덱싱이었고 여기는 ILOC 속성을 사용한 LOC를 사용한 인덱싱이었어요.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슬라이싱도요, 두 가지로 가능하겠죠. LOC를 사용한 슬라이싱이 가능하고 ILOC를 사용한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LOC 1번부터 3번까지. 자, 행 몇 개 출력될까요? 몇 개의 행이 출력이 될까요? 1, 2까지 아니면 1, 2, 3까지? 1, 2, 3까지.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을 다 출력해 주는 게 LOC. ILOC 기반입니다. 프레임 ILOC. 똑같이 1번부터 3번이라고 하면 이거는 몇 개 출력해 줄까요? 2개. 맞습니다. (1번부터) (3번보다) 작을 때까지. 이거는 인덱스가 어디 붙어 있으니까 자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부분이 인덱스 3번이죠. 칼을 어떻게 자른 거냐면 이렇게 자른 거죠. 인덱스 1번부터 인덱스 3번까지 이렇게 자르면 그렇죠? 이렇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ILOC냐? ILOC는 배열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수 기반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ILOC. LOC는 여기에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을 가지고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이 LOC. LOC. 자, 그러면 앞에서 3개를 출력하겠다, 뒤에서 3개를 출력하겠다는 어떻게 하면 편할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3개의 행을 출력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 점 ILOC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앞에서 3개. 시작하는 인덱스를 생략하면 뭐부터 시작한다?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죠? 네. 자, 요거랑 똑같은 거는 메서드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요. 메서드가 있어요. 헤드.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에 3개라고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똑같은 결과를 주고요. 이거는 메서드 사용.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3개의 행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I, LOC 끝에서 3개. 언제까지? 마이너스 3번부터 끝까지. 끝나는 인덱스를 생략하면 끝까지란 뜻이죠. 시작하는 인덱스를 생략하면 0번째 인덱스부터란 뜻이고 끝나는 인덱스를 생략하면 마지막까지란 뜻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도 메서드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무슨 메서드가 있냐면 tail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할 행의 개수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2개는 같은 결과를 줍니다. 자, 2가지를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LOC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그 헤드나 테일과 같은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그 행들을 잘라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다들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선택하기. 자, 이런 거 선택을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연도가 2022년도인 것들만 선택하겠다를 해볼까요? 연도가 2022년도인 것을 선택하겠다. SQL 문장으로는 어떤 SQL 문장 어떻게 될까요? 컬럼은 지정하지 않았죠. select all. 그죠? 어디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죠? 네. 그 다음에 뭘 주면 돼요? 조건자를 주면 되죠. 연도가 어떻게 되면? 뭐랑 같으면? 2022랑 같으면. 이게 SQL 문장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요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조건자. SQL 벌써 다 잊어버리시진 않으셨겠죠. 그죠? 응?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면 이거는 시리즈가 되죠. 그죠? 자, 이거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2022년 이렇게 비교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파이썬에서 이런 연산자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시면 false, false, 여기는 true. 그 다음에 false, false, true. 그럼 어떻게 해서 어디를 선택해 주는 걸까요? 조건식이 true인 행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고서 이 결과에 따라서 여기 true가 되는 부분만 선택해 주는 게 그게 불리언 인덱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이 조건식을 써주시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year의 값이 2022와 같으면 어때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서울의 2022년도 레코드와 경기도의 2022년도 레코드가 출력이 됐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은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근데 판다스에서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할 때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and or not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and는 and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or는 파이프 연산자 사용하시면 되고요. not은 물결 표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셔가지고요. 괄호를 사용해서 연산의 순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요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돼요. 요 세 가지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2020년 레코드만 선택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이 두 개죠. city는 뭐다? city는 서울이어야 되고 and year는 2020년. 두 개의 조건은 뭘로 연결이 돼야 될까요? and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의 조건이 and가 돼요. 첫 번째 조건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서 묶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도 괄호를 사용해서 묶어주셔야 되고 중간에 and 연산자를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괄호를 먼저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and, or, not과 같은 연산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하죠. 무슨 컬럼? 시티 컬럼의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서울이랑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의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2020년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서울이면서 2020년 자료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여기 대괄호 있고 중괄호 있고 또 여기 대괄호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별로 보기 안 좋죠. 그죠? 이럴 때 뭘 써주시면 좋으냐면 이렇게 쓰시면 조금이라도 보기가 좋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city가 서울이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year가 2022년 똑같은 결과를 주죠. 똑같은 결과.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코딩하는 것도 조금 덜 코딩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괄호나 이런 이렇게 따옴표 같은 게 조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 읽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팝이라고 하는 컬럼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팝이라고 하는 컬럼은 이렇게 쓸 수가 없었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쪽 방식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아래쪽 방식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이 그 변수 규칙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근데 만약에 컬럼 이름이 변수 규칙에 맞으면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 그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 이름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할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되셨나요? 네. 자, 이게 불리언 인덱싱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하나만.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예를 들면 city가
city가 서울이거나 또는 그 인구가 팝이 1.2 이상. 아까 1.2가 있었죠, 그죠? 전체 이렇게 있었으니까. 네. 1.2 이상인 레코드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SQL 문장이라면 이런 SQL 문장이 될 수 있겠죠. Select all from the frame where city equal 서울. 오어죠, 그죠? 오어 팝 크거나 같다 1.2. 이런 문장이 될 텐데 SQL 문장이라고 한다면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서울이거나 또는 1.2 이상이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조건은 서울이거나 또 그다음 5어, 이게 5어죠. 또는 1.2 이상이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서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시면 df.city가 같으면 돼요. 뭐랑 같으면 돼요?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으면 돼요. 비교연산자는 파이썬에서는 비교연산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팝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쓰시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팝 때문이에요, 팝. 팝은 데이터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변수 이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 나온 거 보면은요. 서울 다 출력이 됐죠. 밑에 경기가 출력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팝이 1.2 이상이기 때문에 출력이 된 거예요. 시티가 서울이거나 팝이 1.2 이상인 녀석들 5개를 선택을 해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런 방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써도 돼요. city라고 하는 컬럼은. 근데 팝이라고 하는 컬럼은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대표적인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점 찍으면 메서드 이름들이 보이겠죠. 여기 있는 메서드 이름들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게 뭐냐면 describe. 자, describe의 결과를 좀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 프레임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컬럼의 개수가 몇 개? 컬럼 개수 2개예요. 2개. 그죠? 컬럼 개수 2개고요. 각 로우에는 무엇을 출력해 주냐면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출력을 해 줍니다. describe는 기술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 줘요. 그럼 기술 통계량이 뭐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숫자 타입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 을 요약해 줍니다. 기술 통계량에는 뭐가 있냐면 NA가 아닌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분위수, 그리고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첫 번째 count라고 하는 행의 값이 뭐냐면 NA가 아닌 개수.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행에서 그 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빈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널인 게 없었죠. 이어에도 자료가 6개가 있었고 팝에도 자료가 6개가 있었어요. 이게 NA가 아닌 개수. 그게 count입니다. count. 그 다음 mea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라 그랬죠? 평균. 이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은 2021. 팝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은 1.06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STD는 표준 편차. 이어라고 하는 컬럼의 표준 편차, 팝이라고 하는 컬럼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어 컬럼의 최소값, min, 최대값, max. 그 다음에 팝 컬럼의 최소값, 최대값, min과 max. 자, 그러면 25%, 50%, 75%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사분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분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분위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들을 정렬을 쭉 해요. 정렬을 쭉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최소값. 그죠? 여기 있는 게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그럼 가운데에 있는 값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에 있는 값. 가운데에 있는 값을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어제? 기억나세요? 중앙값. 네, 중앙값. 혹은 중앙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위값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 중앙값. 50% 위치에 있는 게 누구냐? 이게 중앙값. 영어로는 미디안. 그러면 이쪽 작은 쪽에서 또 중앙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몇 퍼센트예요? 최소값에서부터 몇 퍼센트 위치예요? 25% 위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75% 위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전체 구간을 25%, 50%, 75%, 100%로 나눴다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죠. 하나, 둘, 셋, 4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사분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렬을 했을 때 하위 25%, 정렬을 했을 때 상위 25%, 정렬을 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중앙값.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 기술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통계에서 기술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값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describe.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describe고요. 자, 그러면은요. 숫자 타입의 데이터는 기술 통계량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평균이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숫자 타입이 아닌 컬럼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 city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city는 서울이나 경기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는 컬럼이기 때문에 문자열에서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 혹은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런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컬럼은 뭐가 중요할까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서울은 몇 번 등장하는지, 그 다음에 경기는 몇 번 등장하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계에서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테고리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처럼 뭐 0, 1, 2, 3, 4라거나 1.1, 1.1, 1.3 이런 숫자들은 연속형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거. 서울, 경기도, 남성, 여성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변수들. 대부분 문자열로 이루어진 그런 컬럼들이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들은 무엇으로 요약을 하냐면 자, 컬럼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선택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city라고 하는 컬럼이 카테고리 변수예요. 점을 찍으시면 메서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value coun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value count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서울이 3번 등장하고 경기가 3번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약 정보죠. 남성, 여성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뭐 열이 한 100만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겠죠.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냐 이거 분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value count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서 성별 컬럼의 value들의 count를 세보면 되는 거예요. value의 count를 세보면 남성이 몇 명이 나오고 여성이 몇 명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 함수들도 다 제공을 합니다. 통계 관련 메서드들 존재해요. 통계 관련 메서드들은 죄송합니다. 배열. 넘파의 배열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sum. 총점이, 총합이죠. 총합.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미디언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냥 각각 따로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각각의 메서드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만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구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인구라고 하는 컬럼에서 평균. 표준 편차 한번 볼까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팝이라고 하는 컬럼에
표준 편차 std. 이름 똑같아요. 중앙값 볼까요? 중앙값 데이터 프레임 탑이라고 하는 컬럼 점 median이 있어요.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자, 여기 있는 값들 보면은요. 위쪽에서 describe에서 했었던 거 보세요. describe에서 팝의 평균 1.061 맞죠? 그 다음에 팝의 표준 편차 0.182 맞죠? 그 다음에 중앙값은 어디를 보면 될까요? 50% 1.01 네. 그래서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가 바로 이런 min, std, median과 같은 이런 메서드들을 다 종합해서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메서드가 describe였던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알려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질문 없으십니까? 잘 되세요?